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우리가 카페에 가서 음료를 시키고 그 음료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잠깐의 짬이 생기게 되면 스마트폰을 보곤 합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려서 햇살을 머금고 있는 초록의 나무들과 바람에 흩날리는 초록의 잎사귀들의 풍광을 만끽하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온 걸 확인하고 뉴스를 훑고 피드를 넘기면서 우리는 지루함을 달래곤 하죠. 그게 휴식인 줄 알았어요. 물론 선생님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것은 뇌에 또 다른 정보를 또다시 채워넣고 있으므로 우리의 뇌를 혹사시키고 있었던 거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휴식, 올바른 쉼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알려주는 전기 에너지의 저장입니다. 용수철과 물체 그 사이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전하들 사이에도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걸 부품화한 게 바로 축전기입니다. 그 축전기 덕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기기의 크기가 작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물리학 시간에서는 간단한 축전기의 구조, 평행한 금속판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이 구조만 볼 거예요. 여기에 건전지를 연결을 해주면 건전지는 축전기의 양극단의 전위의 차이를 유지해 줍니다. 건전지의 역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건전지들마다 1.5V, 6V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 건전지에 연결된 부품의 양극단의 전위차를 1.5V 혹은 6V만큼 유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건전지를 연결해주면 이 건전지의 전압만큼 축전기의 양극단은 이만큼의 전위차가 유지가 되고 이 전위차에 의해서 축전기에는 전하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전위가 높은 쪽, 다시 말해 건전지의 양극에 연결되어 있는 금속판에는 양전하들이 쌓이게 되고 전위가 낮은 금속판, 다시 말해 건전지의 음극에 연결되어 있는 금속판에는 음전하가 쌓이게 돼요. 이처럼 축전기의 전위 차가 유지되면 전하들이 모이는, 이걸 우리는 축전기의 전하가 충전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전류 방향 체크할게요. 건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된 금속판에는 양전하들이 쌓이기 때문에 양전하가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음극에 연결되어 있는 금속판에는 전자들이 쌓이게 되는데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이 방향으로.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정의했으니 이 충전되는 동안 회로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시계 방향입니다. 이 회로에서는요. 반대로 충전된 축전기는 다른 저항에 연결이 되면 얘가 전위차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잠깐 동안 하다 보니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양전하들은 이렇게 쏟아지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 그리고 전자도 이렇게 쏟아지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이처럼 충전된 전하를 방출하는 과정을 방전이라고 하며 축전기에서 방전되는 동안은 이 회로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게 하네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축전기의 전하가 충전되는 동안과 축전기의 전하가 방출되는 동안 회로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 이거 체크하세요.
그 다음 축전기의 물리적 변화 봅시다. 여기에 전기 용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전기 용량. 여러분, 용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뉘앙스입니다. 이 용량이라는 것은 축전기가 얼마나 전하를 모을 수 있는지, 전하를 모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으는 능력은 축전기의 물리적인 사이즈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직관적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속판 자체가 전하를 모으는 거다 보니까 금속판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하가 많이 쌓일까요? 적게 쌓일까요? 많이 쌓이겠죠? 그 말은 전하를 모으는 능력, 전기 용량이라는 물리량은 그 판의 면적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판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충전이 되면 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끌어당겨요, 밀어내요? 그렇죠, 끌어당기죠. 그 끌어당기는 전기력의 크기란 전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커졌죠. 쿨롬 법칙에 따라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잖아요. 따라서 극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전하를 모으는 능력은 커지겠죠. 따라서 축전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된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저항의 경우에는 도선의 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했잖아요. 그런데 축전기의 경우에는 면적의 비례,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러한 축전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전을 활용하는 사례로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전하를 일순간에 쏟아내야 하는 상황에 쓰이는 대표적인 기기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갑자기 심장이 멎은 환자들에게 순간적인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 상황, 자동 심장 충격기. 순간적으로 많은 전하를 방출시킴으로써, 방전시킴으로써 전류를 흘려주는 자동 심장 충격기와 방전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방출되는 카메라 플래시, 이것도 방전을 활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축전기의 물리적인 변화를 활용하는 사례를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전기 용량식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의 투명 전극이 축전기의 양 극판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쌓이는 전하들, 그 상황에서 사람의 손가락과 같은 외부 어떤 접촉이 생기게 되면 이 국소 위치에서의 전하량이 바뀌게 되죠. 전하들이, 다시 말해 전자들이 사람의 손가락을 타고 이동해 버리기 때문에 전하량의 변화를 이제 기기가 감지를 하고 이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처럼 축전기는 기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기기에 연결된 축전기는 전하량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거를 기기가 읽어낼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국소 위치에서 전하량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출력하고 처리하는. 컴퓨터 자판, 키보드도 자세히 보시면 아래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이 자판을 누르고 떼고 하는 과정에서 축전기 사이의 거리가 바뀌어요. 축전기 사이의 거리가 바뀌면 축전기가 전하를 모을 수 있는 능력, 전기 용량 값도 바뀌게 되고, 전기 용량이 바뀌면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량도 바뀌게 되며 그 전하량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류의 크기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것을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는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출력하고 처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컨덴서 마이크. 보통 우리가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에서 이 전자기 유도의 원리가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구로 마이크를 제시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마이크는 그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는 마이크가 아니고요. 여기 컨덴서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컨덴서가 축전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축전기를 이용한 마이크로 대부분 무선 마이크가 컨덴서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코너 가서 많이 애용하는 그 마이크 말하는 거예요. 마이크.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소리, 이거는 공기의 진동입니다. 공기의 진동이 컨덴서 마이크 내부에 있는 이 진동판을 움직이게 해요. 그러면 진동판과 이 고정 전극판, 얘네들이 축전기인 거죠. 공기의 진동으로 진동판이 떨리게 되면 역시 축전기 사이의 거리가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바뀌게 되면 충전되는 전하량도 바뀌고, 그에 따라 전류의 크기, 전류의 방향의 변화를 전기 신호로 전환해서 이거를 스피커로 출력시키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할게요.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전기 회로의 선생님이 강조했던 기호들, 그리고 전기 회로의 규칙, 이게 한 번 더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좀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전기의 전하가 충전될 때, 방전될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뒤바뀐다라는 사실, 그리고 축전기가 전하를 모을 수 있는 이 전기 용량이라는 물리량은 축전기의 물리적인 사이즈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이 관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보통 스스로 전기를 만드는 생명체라고 하면 전기뱀장어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인간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ATP 그리고 ADP, 이것들이 서로 전환되는 세포 호흡이 발생하는 동안 전자가 발생하고 이게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생체 전기가 비롯된다고 해요.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비유하자면 ATP는 축전기가 충전된 상태, 그리고 ADP는 축전기가 방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훗날 생체 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이 등장할 거라 전망을 해요. 실제로 이 생체 전기를 이용해서 스마트워치를 충전하는 기술이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 그리고 ATP에 저장되어 있는 생체 에너지, 얘네들은 다 방전됨으로써 그 나름대로의 효용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처럼 에너지는 충전이 된다면 언젠가는 흘러야만 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초반에 그 뜨거웠던 의욕과 열정과 이 사랑,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나면 우리는 방전된 축전기처럼 텅 빈 기분을 느끼겠지만, 또 그렇게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또 다른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법이죠. 이처럼 방전은 나약한 게 아니라 필연적인 회복의 시작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우리는 올바른 휴식을 취했다 말할 수 있을까? 한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가 제대로 된 휴식을 위해서 숲으로 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꼭 숲이 아니고 초록빛이 가득한 근린 공원, 이런 데를 가서 30분 동안 한 번 걷는 것. 30분 걷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5분을 6번으로 쪼개서 이렇게 하루에 30분을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초록이 가득한 곳을 거니는 것, 그것만으로도 활력이 올라가고 피로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올라가며 기분이 훨씬 나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 하면 창의성도 올라간대요.
더불어 체내의 염도 수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록이 가득한 이 자연을 벗으로 삼아야 될 이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초록을 거머쥐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 눈을 들으며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